네, 안녕하세요. 주민 메디칼의 이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네, 전립선염 하면은 성인 남성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비뇨기과적 질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라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흔한 질환인 만큼 궁금증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줄 일중한의원의 송기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원장님, 네. 이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 이 전립선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네. 거기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모형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립선은 프로스테이트 글랜드라고 해서 하복부의 바로 아래 서 있는 분비샘이란 뜻이고요. 그 그림에서 보듯이 바로 이 방광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랫배의 뒤쪽이면서 직장의 바로 앞에 있고요. 전립선 중앙으로 요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정낭에서 이어진 그 사정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관인데요. 이 전립선은 정액 성분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그 정자에 영양을 공급해서 수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요로 감염을 방어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장애가 겹쳐서 고통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전립선염의 발생 원인은 또 무엇이고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이 염증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전립선염은요, 우선 요도염이나 방광염으로부터 오는 그 2차적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장기간 앉아 있는 경우에 그 회음부가 압박을 받으면서 기혈 순환이 안 돼서 전립선이 부종이 오면서 발생하는 경우 있고요. 또한 소변을 오래 참거나 사정을 오래 참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도 전립선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염이 발생하면 우선 소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도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변이 시원치 않고요.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회음부나 하복부의 통증이나 불쾌감이나 고환통 같은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신 증상으로 만성 피로감이나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립선염은 치료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방 치료의 경우 약제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치료법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립선염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방법 첫 번째. 일단 환자의 전립선액을 현미경으로 검사해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항문을 통한 초음파 검사로 전립선의 상태, 즉 모양이나 부종의 정도가 어떤지 체크하는 것이 꼭 필요. 검사 결과 전립선염으로 판단되면 침과 뜸요법으로 전립선에 정체된 기혈을 소통시키고 각 장기의 기능을 개선시킨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주로 한약재 처방, 항염 효과가 뛰어난 된장, 냄새나는 뚜갈나무 뿌린 폐장근과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이 있는 어성초, 금운화 등을 사용해 전립선염 치료 효과를 한 단계 높이는 것.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의 장점은 전립선 하나만 놓고 보지 않고 전립선과 관계된 방광이나 신장 기능을 돕고 특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순수한 한약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고 나은 후 재발하지 않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립선과 관련된 내부 장기를 동시에 치료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한방치료법. 체질까지 꼼꼼히 따져 적절한 처방을 받아 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게 전립선염 극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환자 개개인의 그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말씀인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립선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저희 한방 치료를 받고 완쾌돼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치료가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례를 들어보면 회음부 통증으로 30여 년간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양방 치료를 장기간 동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고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한방 치료를 받으시고 1개월 정도 받으시고 많이 편해지신 후에 2개월 받고서 거의 다 나으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결국 3개월 치료받고 다 나으셨는데, 전에 봤던 전에 치료를 받던 비뇨기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정상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30여 년간의 고통을 벗어 던지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분은 30대 초반의 젊은 공무원 분이신데요. 하루에 20번 이상 화장실을 갈 정도로 빈뇨가 심했던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밤에도 한 두세 번씩 잠에서 깨야 되고,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환자분인데요. 저희 치료를 받으시고, 한 달 치료를 받으시고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빠른 그런 호전을 보이신 분이고요. 결국 3개월 치료로 모든 증상이 소실된 그런 환자분입니다. 지금 현재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재발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도 이 전립선염의 한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습관들을 바꾸게 되면은 이 전립선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네.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해서 이 회음부에 압박을 주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자세들은 많이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과음이나 과로, 스트레스도 이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 전립선염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민간요법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다양한 민간요법을 함께 보셨는데요. 원장님, 이러한 민간요법의 장점,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좌욕이나 반신욕을 자주 하게 되면은요, 하복부나 회음부의 어떤 기혈 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방질이 많은 육식이나 이런 걸 삼가하시고 신선한 야채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전립선 암이라든지 전립선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기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회음부에 압박을 주는 이런 운동을 좀 삼가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순환이나 이런 걸 잘 시켜줌으로 해서 전립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전립선 기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이런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의 개선은 물론이고 소변 증상이라든지 통증이나 뻐근한 불쾌감 등이 나타난다면 하루빨리 검진을 통해서 전립선의 이상 유무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일 이상이 발견될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전립선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어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염은 남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환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죠. 네, 대한민국 남성들 다양한 예방법을 통해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도움 말씀을 주신 일중한의원의 송기정 원장님 감사합니다.